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S&P 500 지수 얘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3일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약세 징후가 포착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 탄력을 많이 넣어주었던 종목은 엔비디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4%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무거운 분위기가 좀 짙게 깔려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2차 전지 일부주를 중심으로 선방하고요. 금융주가 강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발 그 효과가 소멸된 SK하이닉스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오전장의 시그널은 무엇일지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2대1 스핀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후 1시 시황 만나보시죠. 자, 양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이 0.4% 정도 2,646선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된대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841선입니다. 자, 그럼 코스피 일중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 지표가 둔화됐습니다. 사실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건 시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 주장에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장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아니다,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시장은 후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흐름을 안고 우리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버틸 힘은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 조금 더 강한 상황으로 현재는 한 0.39% 반등 수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대비로는 한 10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2,646선 여전히 2,700선 밑에서 움직이는 코스피 시장. 자, 외국인의 매도가 약간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다음 수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포인트는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섹터를 가장 많이 팔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5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고요. 기관 쪽에서는 받고 있죠. 5,676억. 개인도 동반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의 흐름에서는 어떤 걸 포착할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SK하이닉스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3%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2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19만 원 선이 이탈됐고요. 현재 18만 9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발 효과가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끊임없이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켓나우 3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흥국증권에서 25만 원 목표 주가 상향한 그런 흐름들을 제시했습니다. 내용 보니까 HBM3E 이쪽이 이제 3월에 그 출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분기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매출 증가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게 나오고 2분기 정도에서는 HBM3 이게 이제 차세대 제품입니다. HBM보다 이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술 더 떠서 다올투자증권이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무려 29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얘기는 AI 수요도 있고요. 레거시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는 건데 레거시는 쉽게 얘기해서 전통, 그 반도체의 기술과 제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I, 신세대, 요 수요도 있고 그리고 전통 수요도 있고 이중 수요가 이게 받쳐주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좀 집중하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올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은 좀 아쉬운 게 외국인이 6거래 연속 매도 행렬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이런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두 기업의 그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거고 하반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 주도권을 차세대 제품에서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급이 돼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이 그 상승하면서 일반 디램이 HBM의 수익률을 4분기에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잠시 말씀드리면요. 미국 쪽에서도 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 주행 그쪽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해서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라는 거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미국장에서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FSD 소프트웨어의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판매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골고루 낙수 효과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요소였다는 건 좀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는 소폭 빠지는 상황에서 다음 장 기아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KB금융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 넘는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네요. 자, 바로 코스닥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을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으로 832선 가리키고 있고요. 수급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급은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한 665억 원 팝니다. 자, 시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오늘도 나란히 52주 신저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좀 말씀드릴 게 오늘 HLB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알테오젠이 2%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 그 대장주에서도 큰 흐름은 좀 잡히지 않고 있다. 약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1일 오늘 오후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포인트를 던져줄 것인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여러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켓 스핀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변심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3% 하락합니다. 그래도 뭐 추세는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 차트상 포착되는데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 지수의 이 플러스의 난 이 빨간색의 양 지수의 수치를 좀 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지수 지금 현재 빨간불에 2,645 그리고 코스닥은 0.06 오른 832인데요. 시가 등락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후에 지금 음봉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효과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모두 다 소멸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역배열의 영망치의 음봉이 오히려 더 월요일장이 불안하게 만드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히려 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에 어제의 음봉을 이기는 그래도 잉태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 보니까 잉태형 캔들이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었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월요일장에 다시 한번 더 변곡점이라는 캔들이 나오려면 월요일장에 어제의 음봉이었죠. 어제의 음봉 시초가를 잡아먹는 월요일장에 양봉이 나와야지 완전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대로 월요일장에 개파락의 오늘과 같이 음봉으로 나온다면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하방으로 누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걱정입니다. 어제는 개파락의 음봉, 오늘 갭상승의 음봉. 그래 어제는 저가 매수가 그래도 600억에서 한 700억 들어왔지만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는 바람에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이게 현재 국내 시장의 외국인들의 투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어찌 보면 자기들만의 지표이고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이 흐름 캔들 지수, 이 외국인들의 이 매매 포지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국내장의 투심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작년 9월 달부터 순환매 시장의 이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작년 9월부터 아주 큰 사이클의 순환매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 9월이었죠. 지수 하락과 동시에 대한민국은 신기술을 원하는 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이 양자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여러 테마로 움직이다가 금리 하락 사이클과 동일한 금리 하락 10년물 금리 하락과 2년물 금리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바이오와 반도체가 오르고 다시 금리 인플레이션 얘기가 돌면서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후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성장주가 좀 꺾이고 다시 한 번 더 AI로 비롯된 카테고리의 밸류 체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밸류 체인의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 다음에는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금 현재 AI 발전 인프라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자,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와 원전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고 있어야지 현재 순환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장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오후장에는 그러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전광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매일 시황 보느냐고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하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1등, 그러니까 실적 테마에서는 화장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2등은 수소에너지 잡히네요. 그리고 3등은 애플 관련주입니다. 장기 테마는 1등 해운물류, 2등 유리기판이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는 정지 테마 좀 일색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대표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현재 밸류보다도 오히려 더 테마 관점의 이 사이클, 다시 순환매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순환매 시장에 있어가지고 주도 섹터를 잘 탑승하거나 교체 매매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여러분들 계좌는 대부분이 이제 얼음 차트, 음봉의 이 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장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장의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를 하려면 어느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요, UAE 쪽의 이 화장품 관세 철폐 소식과 함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9시 5분 이후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을 제일 강한 쪽은 자, 우주항공 쪽의 이 정부 지원,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주항공 쪽에 갭상승의 음봉이 나고 오히려 더 갭하락의 양봉이 가장 세게 나오는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러다마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에서 대부분이 우상향의 패턴에 보였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오늘도 끌어올리는 효과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화장품 쪽은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AI 전력 인프라에서 AI 발전 인프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밸류 체인에 있어가지고 밸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K푸드와 그리고 화장품의 두 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소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공급사인데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수소 쪽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세로 출발했는데 지금 주말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음 주에 강한 섹터로 수소와 원전 쪽 그리고 풍력 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6월 달에 최고 이슈가 여러분들 애플의 이 WWDC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애플이 드디어 AI 폰에 대한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BH라든지 LG 이노 텍의 강세로 힘으로 인해 가지고 애플 공급사의 강한 힘을 애플 공급사 관련 테마가 강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 회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이었죠? 우리 앵커님이 이제 앵커 뷰에서 물류 회원 쪽으로 좀 이야기했는데 역시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류 회원 쪽은요, 여러분들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중동 지질학질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단기 테마 쪽으로 보였었는데 이제는 리레이팅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물류 쪽의 운임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이 물류 단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밸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이쪽 같은 물류 회원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플레이, 단기 대의 매매가 아니라 스윙 포지션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틀 음봉 맞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SOFC 같은 경우에도 수소적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투는 어제 강했는데요. 오늘 단봉의 음봉이라든지 갭상승의 양봉이 나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 좀 더 기대해 보셔도 괜찮고요. 자, 한동훈 관련주뿐만 아니라 조국 관련주 그리고 중국 기업 단기적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특히나 중국 관련 기업들의 어제와 이어 오늘도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FTA 2단계에서 다른 항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률이라는 이름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법률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좀 제재가 있더라도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 시점이 오게 되면 우리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좀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연일 이 중국 기업 관련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한동훈 관련주뿐만 아니라 조국 관련주들이 이제 정치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동훈 그리고 조국 관련주 빨리 좀 화해 좀 해가지고 화해 관련주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쪽의 업종 상위를 보게 되면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은 연일 변동성이 나오는 반면에 자, 금융입니다. 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KB금융 그리고 이 지방의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 다음 주에는 금융과 화학에서 거래소의 상위 종목에서 좀 두드러지게 상승 효과가 나는 종목들이 많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오늘 선택을 받은 종목이 어디인지 한번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OLED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한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세와 그리고 FNF 그리고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오늘 여러 이 의류, ODM, OEM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률이 많은데 이 높은 환율 효과로 인해 가지고 수출 단가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2분기 영업이익이 업황 호조로 예상되다 보니까 오늘 ODM, OEM 의류 관련주들이 상승률의 상위 종목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세화 PNC라든지 아니면 자, 몇몇 그 화장품 종목들이 잡히는데 이 또한 이 UAE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상위권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자, 롯데관광개발이죠. 롯데관광개발 어제 여러분들 제 종목이었는데 좀 축하드립니다. 자, 대한해운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선택을 좀 받았고요. 자, 그리고 차트포착입니다. 차트포착은 수급보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배열 초입을 잡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잡힌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IQ가 오늘 아침 일찍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상한가 이후에 풀렸지만은 자,
전일의 거래량 터지고 오늘 거래량이 전부 다 터지지 않는 자리에서 상승 효과를 낸다는 것은 추세가 이제 변곡점이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한성기업 그리고 YC, 대한해운, ICD, 우리기술 그리고 한세실업,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우리기술을 잡히는 거 보면 자,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OEM 관련 의류 기업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물류 관련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종목 2,500개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2,000개 종목 중에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오늘 오늘 재료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현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잠시 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 수익률을 좀 점검해드릴까 하는데요. 5월 10일 관심주 실리콘2가 수익률 54%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5월 21일 관심주 한국화장품 제조 46%도 됐네요. 4월 17일 토니모리도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데일리 스핀 아주 좀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런 활용 방법도 여러분 투자 전략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대표님이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그것을 또 이데일리 스핀에서 찾아주실 겁니다. 5장 관심 전략 찾는 방법 함께 하시죠.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트렌드에 민감해야 됩니다. 시장의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됩니다. 물을 그슬러 올라가며 수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을 등지고 수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현 시장에서 수혜받거나 왕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흐름에 따라 이 현재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ODM 쪽의 의류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률이 많죠. 환율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첫 번째로 여러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요. 국내 1위의 요가 웨어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잭스믹스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에 자, 우먼즈 제품 제외하고도 자, 맨즈, 골프 그리고 키즈의 테러로기의 확장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약 올해는 50%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2024년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판매 채널을 늘리면서요. 중국 진출로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하반기에는 현재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호조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자, 오늘 전고점에 7,500원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오늘 자, 약간의 윗꼬리는 달리지만 추세가 잡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가 기준에서 자, 의류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내고 있는 중에 중국 진출뿐만 아니라 하반기 영업이익이 업사이드가 되는 종목 첫 번째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매니큐어가 아니고요. 아이큐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이 분위기가 침침한데요. 좀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큐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는요, 여러분들 오늘 변곡점이 조금 전에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자리는 사실상 거의 완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얼마 전이었죠. 자, 5월 27일 날 월요일 날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리지만 양봉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하방으로 음봉을 주면서 눌림목을 친 후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전고점의 윗꼬리의 자리가 2,290원 자리를 먹고 지금 현재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5장 지금 현재 1시 23분이 지나고 있는데도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27%뿐만 아니라 잘하면 상한가에 안착시킨 이후에 주말장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한 20% 이상에서 윗꼬리가 나온다라면 손바뀜이 끝나기 때문에 변곡점이 거의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시고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상한가가 안착되면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상한가 풀려가지고 상한가 단착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 영망치의 양봉, 다시 말해서 영망치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3시 이후에 20% 이상에서 논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고 넘어가서 월요일장 갭상승이라든지 윗꼬리를 잡아먹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유는요. 저회사의 IQ PNP에서 당뇨 비만 치료제 GLP-1의 경구용 나노 제제의 연구 개발에 국제 PCT의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SCI 국제 이 학술지이죠. 자, 기재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비만 치료제 태만주를 엮이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IQ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역시 이제 트렌드에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물류 해운 쪽에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우리 이데일리온에서 라이브로 대한해운을 아침 일찍 여러분들 매매를 해라고 그리고 기관금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들어와가지고 매매를 같이 했는데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주말 동안에 끌고 가야 되는 건 뭐냐? 그럼 주말 동안에 물류 해운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저녁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4일 동안에 물류, 해운뿐만 아니라 이 발전이 푸는 쪽 이야기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하방에서 이제 머리를 돌리는 종목 중에서 STX 그린 로직스를 보게 되면 자, 홍해 사태 여파로 해상 운임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자, 지금 현재 분위기는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불거지는 홍해 사태로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에 전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해상 운임은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ST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눌렸다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이제 터지다 보니까 바닥에서 돌립니다. 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양봉에 오늘 지금 15% 정도인데 종가 2시 40분에서 3시 정도에서 천천히 끊어서 좀 들어갈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STX 그린 로직스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종목 봐주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상당한 것 같고 최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어디서 만나면 되는지 힌트를 좀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자, 말이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역시나 말이 할 말이 많다라고 하는데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여러분들 우리 이데일리 온 트레이딩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오늘 수익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과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전장에 오면 참 재밌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갭상승 업봉과 갭하락 양봉 이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전강판을 보고 그날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종목 한에서 제일 우량한 종목을 잡아서 호가를 잡아주고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수익 가시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가 찐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 유튜브 이데일리 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데일리 스핀 알려주시고 전략 세워주시고 또 옥석 가리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정우영 대표님과는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류, 해운, 화장품, 은행 섹터가 잡히고 있는데요. 의류를 잠시 볼까요? 잭스미스 이 브랜드 아시죠? 이 잭스미스가 4월에 쿨링 제품 수요가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주에서 4주차 판매량을 보니까 1주에서 2주보다 무려 51%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4월 중순부터 현재 역대급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냉감, 이 소재 의류를 찾는 고객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계절적 수요를 누릴 수 있는 섹터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화장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2의 호황기를 맞았다라는 기사 많이 검색을 하시던데요. 이번에는 미국 시장입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큰 대형주인데 이거 말고도 중저가 브랜드사인 클리오, 실리콘2도 관심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홍해 사태의 그 여파로 해상운임과 항공화물운임이 동시에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운임이 올라가는 건 사실 기업 실적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 한편에서는 운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수출 기업에는 부담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스페이스 관계 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적인 성장이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2027년까지 우주 관련 예산을요, 무려 1조 5천억 원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련주의 흐름들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섹터 고르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싱크풀 버블에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방 돌아왔습니다. 마켓나우 3부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본부장님과는 이제 금요일 날 뵀는데 네. 마음 편하게 또 주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주제 띄워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워낙 삼성전자는요, 비중이 커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도 좀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승부를 켜주고는 있고, 증권사에서도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하반기는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찾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부터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가적인 측면이라든지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위치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적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HBM 쪽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D램의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D램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쪽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 50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00조인 것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극단적으로 표현드려가지고 저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HBM 쪽 같은 경우도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처럼 캐파를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엔비디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만 솔 벤더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벤더로 들어와야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이 HBM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 선물 매도 압박 이런 부분에 좀 눌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풀리면 또 달라지는 거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레거시 쪽 수요가 예. 높는다, 전통 반도체 뭐 제품이나 기술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최근에 예, 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중소형 기업들을 보시면 네. 레거시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FST라는 기업도 좀 올라왔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았었던 말씀하셨던 레거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네. 종목군들도 좀 추려서 보신다면 그래도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반도체와 그리고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딱 잡혔고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도 그 품이 연일 좀 화창한 날씨를 뽐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대형주뿐만 아니라 덩치 작은 중소형주까지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화장품 좀 있을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좀 봐주실까요? 예. 네,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쨌든 실적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분기 때도 3분기 때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여전히 화장품 관련주들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국향 매출이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중소형 화장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들, 북미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모멘텀들이 올해 중반,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추세를 따라간다라는 입장에서는 강한 종목들이 좀 더 좋겠지만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매매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큰 종목들을 노려보는 것,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노려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콜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위권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선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선케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북미 쪽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한국콜마가 그래도 꽤나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19년도 이후에는 가장 고가 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국콜마를 일단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좀 이제 규모가 다른 기업들, 규모가 좀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일단 펌텍코리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의 접근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접근을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수출이 잘 안 된다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부러질 가능성도 있는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황 자체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당장의 공격적인 매매는 어렵겠지만 3만 원대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늘림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대안처로 요 펌텍코리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오팜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로도 가끔씩 엮이는 기업인데 이 아기용품을 만드는 아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로션이라든지 스킨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네오팜 같은 경우도 선케어 쪽에 대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기업이고 거래 대금도 아직까지는 좀 적지만 네오팜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라든지 펌텍코리아, 네오팜 같은 기업들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상승 열차에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 종목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도 볼게요.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열리죠. 그 제목이 그 임상종양학회 예. 아스코. 그런데 이미 초록 공개는 발표가 돼서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미 재료가 끝나지 않나라는 일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그 또 그 바이오 USA가 예, 맞습니다. 또 있어서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2달간 한 조정을 겪었단 말이죠.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좀 좋지가 않았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3,000당 제약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좋지가 못한데 우리가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하될 시기가 늦춰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제약바이오 입장에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그러니까 4월 초중순부터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HLB라든지 몇몇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악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스코 같은 이런 매년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와 지금 좀 달라진 부분은 기업들이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하거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가 7월 달에 될 가능성보다는 9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금리 인하기라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원래 레고켄바이오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명이 바뀌었죠.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물, 항체, 접합체를 만드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리가켄바이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 좀 안정적으로 바이오를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인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면서 이 위탁 생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난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임상에 대한 잡음을 좀 듣기 싫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위탁 생산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위탁 생산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캐파가 크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바이넥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흐르면서 12,400원대까지 변동성이 빠져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난 상승분에 대한 조정까지 마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 그러니까 리가켐바이오와 바이넥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6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좀 가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 같은 경우에 예상하는 시장의 탑픽주는 무엇일지 전해주시죠. 일단 저는 6월 달에 연료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예. 우리가 연료전지 안에 들어간 게 이제 수소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수소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상하프론테크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AI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도 증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전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원래는 내연 기관차에서 연료를 사용을 하다가 전기화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재생 관련주들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변동성을 많이 보였고요. 태양광에서는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SDN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은 또 원전 쪽인데 네. 최근래 시장에서 화두였었던 것은 SOFC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데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연료 전지 쪽으로 우리가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제 생각에 AI 테마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를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상하프론테크가 미국 쪽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지금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플러스 한 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조금 올라왔네요. 근데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수소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태동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크게 봤을 때 전력난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시장에서 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성장 산업이라는 부분과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했을 때 두산 퓨얼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4,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 밑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AI 시대에 이 전력난이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네, 기업에게도 있고 투자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이 요즘 참 부각을 받는데 두산 퓨얼셀의 6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의미 잘 헤아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선 하반기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환율은 한 달 만에 1,380원 선을 터치했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킹 달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일본 등 신흥국 국가들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 한국 통화가 동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과 또 채권 투자 규모가 현재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출로 번 달러가 투자로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미국 대선도 하반기 들어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입니다.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중 리스크도 확대되고 정책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 차원에서 달러 투자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